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진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비 또는 눈이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9도, 안동은 영하 3도, 포항은 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최고 9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특히 오늘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 내일 밤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산지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까지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어제부터 도내 택시 요금이 일제히 인상된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요금 인상은 시군이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하는데 경상북도가 잘못 홍보하는 바람에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는 10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 요금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확정됐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또 거리 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고 알렸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경상북도 물가심의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인상안을 확정했을 뿐 실제 인상은 22개 시군이 결정하기 때문에 빨라야 내년 초에 가능한 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성급하게 보도자료를 내는 바람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겁니다. 최종 시군 내려가서 고시를 해갖고 뜨는 거거든요. 그런 절차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보도자료를 미스가 것 같습니다. 포항시는 요금 인상 첫날부터 혼선을 초래했다며 여객운수 사업법에 따라 조만간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요금 인상 시기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12월 23일 택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세부 사항을 조율 후 내년 1월쯤 택시 요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경우 경기 침체와 물가 부담을 고려할 때 당장 인상은 어렵고 요금 인상보다 수요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에 따라 최근 요금 인상을 백지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7월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때도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서둘러 시행하는 바람에 일부 시군은 후속 대책을 마련하느라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서석영 경상북도 의원은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진행 중인 냉천교 재가설 공사로 청림동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했다며 경북도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서 냉천교 재가설 공사가 인근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제2의 재난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집단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가교 설치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된 증빙도 없이 예산을 마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예산이 의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대구 비슬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다녀온 대구 구군 의원들. 4시간 반짜리 일정에 예산 1,444만 원을 썼는데 의정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 만한 행사는 1시간 예산 심의 대비 특강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7월 예산 1,515만 원을 들여 경북 영덕에서 열린 의장 워크숍에는 재선을 위한 전략 특강과 퍼스널 컬러 진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수해가 났는데도 일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누가 연수를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2022년 6월 의원들은 전남 고창과 경남 사천을 답사했습니다. 국내 의정연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썼지만 참석 의원 명단과 세부 지출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상세한 서류가 다 오지는 않고 일부만 이렇게 넘어오고 아니면 파일로 넘어오는데 또 오래된 거 이런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술한 인수인계로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됐기 때문입니다. 의장협의회 회장은 2년마다 새로 뽑는데 회장 소속에 따라 협의회 예산과 지출 등을 담당하는 의회도 바뀝니다. 감사는 협의회 소속 의원이 맡아 제대로 된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회장단에서 집행을 하고 감사는 이야기하듯이 1년에 한 번 그 사실이 확인하는 결과가 뭐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보다도 옳게 이게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는 거지.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렇게 지방의회 협의회에 사용되는 예산까지도 어떻게 공개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좀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해외 연수 외유 논란에 의장협의회 예산의 부실 집행 논란까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 제철소 부지 매립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포항제철소 5투기장 반대 대책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영일만 바다를 메워 부지를 확보하는 현재 계획은 탈탄소 전환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탈탄소는 바다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며 영일만 매립 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부지에서 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 프로야구단의 2016 시즌 퓨처스리그 참여가 한국야구위원회 이사회를 통과하면서 울산 야구단 출범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막을 3개월 앞둔 지금까지 감독도 선수단도 베일에 가려져 있는 상황이지만 메이저리그 출신 선수의 합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 이사회가 울산 프로야구단의 2026 시즌 퓨처스리그 참가를 의결하고 최종 승인했습니다. 울산 프로야구단은 프로야구 최초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창단한 구단이 됐습니다. 지역 야구인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야구단 창단 소식 이후 프로야구단이 문수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지역 동호인들의 이용 불편 걱정도 제기됐지만 야구 불모지인 울산에 본격적인 프로야구 인프라가 조성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로 경기를 보면서 기량 향상이라든지 초중고 팀하고 니틀이 있지만 또 각 학교나 클럽들이 더 만들어지는 활성화된 계기가 리그 참가가 확정된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단장과 감독 선임입니다. 리그 참가를 위해서는 감독을 포함한 코칭 스태프 7명과 선수 35명의 최소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하지만 2026 시즌 퓨처스리그 개막일을 단 3개월 남긴 시점에 울산 프로야구단은 아직 선수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단장을 비롯한 구단 프런트 구성과 선수단을 이끌 감독 선임이 해결돼야 선수 영입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 야구팬이라면 이름을 알 수 있는 야구인을 감독으로 추대하겠다고 밝혀온 울산시는 이달 안에 감독 선임 발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선수단 구성에 관심이 모이면서 메이저리그 출신 스타 선수의 합류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KB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울산 프로야구단은 현재 프로팀에 미소속된 자유계약 선수와 최대 4명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데 해외 진출 후 국내 프로구단에 입단하지 않은 선수도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외 리그 직행 후 국내 복귀를 하는 선수는 프로야구 드래프트 신청에 2년 자격 제한이 있지만 울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통산 525경기에 출전해 67홈런을 기록한 최지만이 2027년 드래프트로 국내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
본격 복귀 전 울산이 가장 적합한 구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KBO와 울산시는 현재까지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프로야구 최초 시민구단 출범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2026 시즌 퓨처스리그는 내년 3월 20일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포항시가 영국 크라이스트 칼리지 브래콘과의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제학교 설립 행정 절차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는 어제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외국 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세부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토론과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포항 펜타시티에 들어설 예정인 국제학교는 초중고 통합 기숙형 외국 교육기관으로 정원 1,50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헤어진 여성이 스토킹 신고를 하자 보복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당시에 접근 금지 명령과 함께 피해 여성 집에 지능형 CCTV도 설치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구의 한 아파트, 새벽 3시 반, 한 남성이 아파트 배관을 타고 여성이 살던 집에 침입했습니다.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뒤 나흘 동안 산에 숨어 지내다 잡혔습니다.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48살 윤정우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윤정우는 앞서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막 위협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 지르고 막 아저씨가 나와갖고 하니까 남자가 도망을 갔대요. 이후 경찰은 피해 여성을 고위험 범죄 피해자로 분류해 접근 금지 조치와 신변 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도 설치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건 6개월 만에 1심에서는 징역 40년이 선고됐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 정보 등록,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구조를 파악하고 복면과 장갑 착용, 도주하며 옷을 갈아입은 점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잔인한 범죄에 중형이 선고됐지만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실효성 있는 사회적 예방 장치가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의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경북의 1인 가구는 45만 7천 가구로 전체의 38.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은 46.7%, 70세 이상은 2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군별로는 울릉의 1인 가구 비율이 47.3%로 가장 높았고 영덕 45.6%, 의성과 청송 각각 43.5% 순이었습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군 구산리 동중 200만 원, 울진군 황보건축 전용호 씨 10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발전협의회 100만 원, 울진군 사동 1리 주민일동 60만 원, 울진군 김광식 씨 50만 원, 울진군 사동 1리 이장 이상우 씨 50만 원, 울진군 방윤리 이장 이호정 씨 50만 원, 울진군 청백건설 김종우 씨 50만 원, 울진군 방윤리 주민일동 32만 원, 울진군 일원 종합건설 장춘선 씨 30만 원, 울진군 아탑 주식회사 30만 원, 울진군 구산 1리 분여회 30만 원, 울진군 글로리아 교육재단 30만 원, 울진군 척산 1리 분여회 3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이장협의회 30만 원, 울진군 구산 1, 2 부녀회 일동 30만 원, 울진군 정명 1리 마을회 20만 원, 울진군 대복에너지 20만 원, 울진군 김용찬 씨 20만 원, 울진군 이장추 씨 20만 원, 울진군 기성면 자율방재단 20만 원, 울진군 이평 1, 2 경로당 회원 일동 20만 원, 울진군 황보 1, 2 노인회 20만 원, 울진군 기성리 어촌계 20만 원, 포항시 현대 IMC 조용극 씨 10만 원, 울진군 황윤업 10만 원, 울진군 황경식 씨 10만 원, 울진군 박상규 씨 10만 원, 울진군 기성면 분회 10만 원, 울진군 봉산 1, 2 김성태 씨 10만 원, 울진군 황병흥 씨 10만 원, 울진군 임경숙 씨 10만 원, 울진군 박월선 씨 10만 원, 울진군 다천 1위 부녀회 10만 원, 울진군 다천 1위 이장 황진구 씨 10만 원, 울진군 가양다방 이호정 씨 10만 원, 울진군 봉산 1, 2 이장 김명호 씨 10만 원, 울진군 정명 1, 2 사저동 노인회 10만 원, 울진군 김종수 씨 10만 원, 울진군 권창복 씨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용 부두가 작아 경비 함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던 포항해양경찰서가 내년부터 영일만항으로 이전합니다. 영일만항에 옮길 해경부두는 총 길이 640m 규모로 함정 13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어 동해의 긴급 상황 대응력이 한층 향상됩니다. 포항해경은 함정 승조원 시설과 울타리, CCTV, 5개 저장소 등의 시설을 건립한 뒤 함정을 연차적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포항 해도동 무료급식소인 나눔의 집을 리모델링하고 현판식을 했습니다. 나눔의 집은 포스코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로 이번에 포스코 1% 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붕과 전기시설을 보수하고 낡은 간판과 시트지를 교체했습니다. 포항시 기북면 등 3곳이 농식품부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과원 단지에는 3년간 재해강한 신품종 전환과 ICT 장비, 무인화 시설 지원 등의 사업비 47억 원이 투입됩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사업으로 사과산업 대전환 프로젝트인 경북형 평면사과원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북교육청은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에 따라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현재 고교교사 65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교육과정, 진로 진학, 학업, 3개 분야에 대해 학생의 신청을 받아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0.9도, 안동은 영하 3도, 포항은 3도로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쌀쌀합니다. 낮 기온은 최고 9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져 춥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를 중심으로는 눈 또는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더불어 내일 밤부터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 산지에는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동해안에는 강풍과 함께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까지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0.9도, 구미는 영하 3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8도, 구미는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봉화는 영하 5도로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안동 8도, 봉화는 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3도로 시작해 낮에는 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비 또는 눈이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평년 수준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